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6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성공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제주는 강원과 2대2 무승부, 전북은 강원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홍정우가 퇴장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전북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은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북이 일단은 아챔에서 또 홈 경기에서 이제 울산에게 졌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제주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전북의 경기력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주가 압도하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주민규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저는 제주 사이드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전북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를 압도하는 상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제주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이제 그 주민규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제주는 주민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나 제주가 일단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측면에서의 안현범이나 정우재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습에서도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공권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은 전북이 제공권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에게는 이 부분이 좀 약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안은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제주 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울산의 경기고요. 성남은 제주에게 2대1로 패배, 울산은 수원FC에게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성남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울산은 3승 1무 1패로 3연승 및 원정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불리한 울산이죠. 아무래도 아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의 흐름이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물론 리그에서의 모습이 뭐 엄청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챔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수원FC 상대로도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울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동경이나 이동준 그리고 전방에서의 오세훈도 좀 육각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이 제공권도 좋고 발도 느린 편은 아니라서 연계도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울산에게 좀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성남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성남이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성남이 이변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남의 경기력이 사실 좋다라고 좀 보긴 어렵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뮬리치를 받쳐주는 선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수비에서도 좀 이 제공권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은 울산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안에서는 성남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불안한 점은 제가 성남 경기를 이변을 좀 안 보면 한마디로 성남이 정배를 받을 때가 좀 적죠. 그래서 보통은 역배를 받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좀 이변을 보지 않고 이제 상대팀 쪽으로 좀 사이드를 가면 이변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나 울산의 이런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최종픽까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대구는 서울과 1대1 무승부, 수원삼성은 인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원의 분위기가 정말 뭐 좋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수원 삼성에 비해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경기력에서와 이제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라마스나 에드가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세징야의 공백은 확실히 커 보이는 대구고요. 지난 경기 서울이 잘하긴 했지만 서울에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을 좀 너무 많이 내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의 일단은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시즌 초반만큼 강력하진 않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의 부상자들이나 수비에서의 이런 불안한 모습들은 부상자 복귀 후 나쁘지 않은 경기력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 삼성이 이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변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수원이 시즌 초반만큼 강력한 모습은 아니고 대파기세의 이런 대구 그리고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대구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대구의 단통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고요. 강원은 강주에게 2대1로 승리, 서울은 대구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강원은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강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난 이제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못 치렀던 경기들을 휴식기 동안에 이제 경기를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라서 체력적으로 좀 서울이 나아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A매치와 아챔으로 좀 경기를 쉬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흐름이 끊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의 경기력은 뭐 평소와 동일합니다. 고무열의 출전이 좀 어렵다면 이정엽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득점하긴 했지만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은 그런 이정엽이고 강원이라서 지금의 서울이라면 쉽게 득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양쪽 풀백들이 중앙으로 좀 모이면서 중원에서 이런 수적 우위를 보여주는 플레이가 많고 빌드업 과정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단은 빌드업을 좀 많이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지금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중원이 더 강한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중원을 비교해봤을 때는 강원보단 서울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 서울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이 서울 자체가 믿기 좀 어려운 팀이고 강원도 흐름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의 무패 투픽으로 일단 강원이 정배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무패 투픽으로 좀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광주의 경기고요. 수원은 울산에게 3대0 패배, 광주는 강원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수원은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광주는 5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광주가 팀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습에서의 모습이나 제공권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원FC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조금 좋은 흐름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수원이 또 수비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광주가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변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변으로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수원이 지난 경기에서 울산에게 대패하긴 했었지만 초반 실점을 좀 말렸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가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지난 경기에서 울산 상대로 좀 수비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 경기를 펼친다면 라스가 선발 출전한다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도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광주가 연패가 좀 길다라는 점 때문에 이 6연패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물론 이 안에는 몰수패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변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경기고요. 포항은 광주에게 3대2로 승리, 인천은 수원 삼성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포항은 아침 경기가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죠. 1승 4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고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포항의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키퍼에 대한 강현무의 부재는 좀 있어 보이고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전방에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포항에게 있어서도 좋은 상황과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현무의 대체자로 나오고 있는 이준피 키퍼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좀 굉장히 좀 터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나 수비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초안에서는 그래도 포항이, 인천이 지금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포항도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경기력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김기동 감독의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이 반전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방향이라면 포항의 단통 승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최종픽 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